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괴물들과 싸우고 신들의 저주를 견뎌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모험은 바로 서양 문학의 뿌리이자 가장 위대한 서사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눈물겨운 귀향길. 과연 그는 살아서 고향 땅을 밟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거대한 신화 속으로 출항해 보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단단한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덕분에 그의 배는 번번이 거대한 폭풍 위에 휘말리고 길을 잃게 되죠. 그가 바다를 떠도는 10년 동안 고향 이타카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확신한 오만한 귀족 100여 명이 궁전에 진을 치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당장 자신들과 재혼하려며 협박하고 있었죠. 그들은 매일같이 오디세우스의 소와 양을 잡아먹으며 가산을 탕진합니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닫자면 결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몰래 시를 풀며 무려 3년을 버팁니다. 한편 훌쩍 자란 아들 텔레마코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생사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배를 타고 위험한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바다의 여신 칼립소의 섬에 갇혀 무려 7년째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들의 왕 제우스가 그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지만 그를 끔찍히 미워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켜 그의 뗏목을 박살내버립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파이아케스족의 섬에 떠밀려간 오디세우스. 그는 그곳의 왕과 공주에게 구조되어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지난 10년간 바다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생존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디세우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진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식인 거인 키클롭스. 오디세우스 일행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혀 부하들이 산채로 잡아먹히는 끔찍한 위기를 겪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인에게 독한 포도주를 먹여 재운 뒤 불에 달군 말뚝으로 거인의 하나뿐인 눈을 찌르고 양떼들 배 밑에 매달려 극적으로 탈출하죠. 하지만 이 거인이 바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기에 이때부터 바다의 신의 끔찍한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람의 주머니와 마녀 키르케,
이후 바람의 신에게 모든 역풍을 담은 주머니를 선물 받아 고향 코앞까지 가지만 보물인 줄 착각한 부하들이 몰래 주머니를 여는 바람에 다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녀 키르케의 섬에 도착해 부하들이 모두 돼지로 변해버리기도 하죠. 저승 방문과 바다의 괴물들.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갈 방법을 찾기 위해 살아있는 몸으로 끔찍한 지옥까지 다녀옵니다. 이후 노래로 뱃사람을 홀리는 세이렌 자매의 바다를 지날 때는 부하들의 귀는 밀랍으로 틀어막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꽁꽁 묶어 사이렌의 유혹을 견뎌냅니다. 태양신의 소와 파멸. 하지만 머리가 6개 달린 괴물 스킬라를 피하다가 굶주림에 지친 부하들이 절대 건드려선 안 돼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고 맙니다. 결국 신의 분노를 사 배는 벼락을 맞아 산산조각나고 오디세우스 혼자만이 살아남아 칼립소의 섬까지 흘러갔던 것이죠. 마침내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내 페넬로페는 남편의 강궁을 내어오며 이 활시위를 당겨 12개의 도끼 구멍을 통과시키는 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젊은 구원자들은 끙끙대며 화를 구부리려 하지만 시위조차 걸지 못하죠. 그때 거지 행색이 오디세우스가 다가갑니다. 구원자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가볍게 활 시위를 튕기고는 화살을 쏘아 12개의 구멍을 완벽하게 관통시킵니다. 동시에 거지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위풍당당한 본모습을 드러내는 영웅. 그는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궁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동안 집안을 망친 구원자들에게 무자비한 피해 화살을 날리며 처절한 복수를 완성합니다. 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 페넬로페는 이 남자가 진짜 남편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우리 침대를 방문 밖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 침대는 내가 살아있는 올리브나무 기둥을 깎아서 만든 거라 밑동이 땅에 박혀있어 아무도 못 움직이요. 부부 둘만 아는 이 비밀을 듣고서야 페넬로페는 무너져 내리며 남편의 품에 안깁니다. 20년에 걸친 눈물겨운 귀향길이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펙터클한 모험과 처절한 복수극이 무려 2800년 전의 이야기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작품 속 시대 배경은 언제일까요? 바로 기원전 12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청동기 시대입니다. 당시 그리스 본토의 강력한 미케네 문명과 소아시아의 트로이 사이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오디세우스는 청동으로 만든 칼과 창을 들고 싸웠고 독과 노의 의지에 지중해를 항해했습니다. 이 시기는 인간과 신이 아주 가깝게 엮여 있던 신화의 시대이자 영웅들의 개인적인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낭만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 것은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그리스는 약 400년 동안 문자가 사라진 이른바 암흑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알파벳을 들여와 그리스 문자를 발명하게 되는데, 이 문자로 가장 먼저 기록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였던 겁니다. 이 시기는 폴리스들이 막 생겨나며 그리스 문명이 다시 화려하게 꽃피우려던 때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호메로스의 책을 우리 시대의 교과서나 성경처럼 읽으며 도덕과 용기, 신에 대한 경애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세니아, 즉 손님 환대 문화입니다. 왜 오디세우스는 남의 집에 찾아온 구원자들을 몰살시켰을까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는 왜 신의 아들인데도 눈이 찔리는 벌을 받았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낯선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가 변장한 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조건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들은 주인의 재산을 훔쳐 먹으며 룰을 깼고, 식인 거인은 손님을 잡아먹으며 룰을 깼죠. 오디세이아는 단순한 모험극을 넘어 신들의 질서를 어긴 자들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당시 강력한 경고와 사회적 룰을 담고 있는 작품이랍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경의 인물입니다.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지역 출신이라는 전승이 많으나 정확한 실존 여부와 고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면 늘 두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음유 시인이었다고 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신이 주신 놀라운 기억력과 입담으로 온 그리스를 떠돌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오디세이아 그리고 그 앞선 이야기인 일리아스를 쓴 작가입니다.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전쟁의 참혹함을 다룬 서사시입니다. 오디세이아,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간의 모험과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 서사시를 남긴 작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교육과 교양의 기초이자 모든 그리스의 스승으로 불리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2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디세이아가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을 더 깊이 음미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지만 동시에 목적을 위해 거짓말과 변장을 밥 먹듯이 하고 때로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과연 정의롭고 완벽한 영웅일까요?
20년 동안 낯선 남자들의 청혼을 받으며 눈물 짓는 페넬로페. 그녀는 단지 연약하고 수동적인 아내였을까요? 여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나와 함께 섬에 남는다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엄청난 제안을 거절하고 험난한 바다로 뛰어듭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의 시인 콘스탄티노스 카바피는 그의 시 이타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타카가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음을 기억하라.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는 최종 목적지였지만 정작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든 것은 고향으로 향하던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고 괴물과 싸워야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 자신을 완성해 가는 위대한 오디세이아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난 모험이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디세우스의 가장 매력적인 점 혹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탐험 가이드 문학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문학산책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 포세이돈이여, 나를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이타카로 돌아가리라.